안녕하세요, 수환입니다. 오늘은 Grammar 10 기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Unit 1, Alphabet, Words and Sentences. 알파벳과 단어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선생님과 학생이 반갑게 손을 들고 있네요. 무엇이 다른지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선생님의 주위에는 대문자들이, 학생의 주위에는 소문자들이 적혀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알파벳을 순서대로 연결하여 우리 모습을 완성해보자 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 친구가 네 선생님 A, B, C, D 라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학생 주위에 있는 대문자, 소문자들의 점을 이어서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8쪽으로 넘어와서 알파벳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자음 또는 모음을 나타내는 문자 체계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한글도 문자 체계를 말하는 것이니까 엄연히 알파벳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의 알파벳은 총 26개로 이루어져 있고 대문자와 소문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문자는 capital letters, 소문자는 small letters 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대문자는 uppercase, 소문자는 lowercase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용어들은 본래 대문자 활자를 위 케이스에 넣고 소문자 활자를 아래 케이스에 넣던 옛날 관습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대문자와 소문자 구별이 있는 문자는 본래 대문자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문자는 상대적으로 나중에 생겼는데요. 부드러운 재질의 기록 매체가 생기자 곡선을 그리는 것이 쉬워졌고, 빠르게 필기를 하기 위해서는 곡선을 많이 써서 획수를 줄일 필요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소문자입니다. 즉, 소문자가 생긴 이유는 필기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 대문자와 소문자는 이미 다 배웠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잘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에는 없는 영어의 대소문자의 구문 반드시 알아두어야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선 쓰기. 알파벳은 알파벳에 따라 사선에서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요. 한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줄, 선생님이 이렇게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갑니다. 집에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글은 이렇게 두 줄로 돼서 이 두 줄 안에 글자를 써줘야 되는데요. 알파벳은 크기에 따라 그리고 모양에 따라서 사선에서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글 노트와 영어 노트는 모양이 다르니까 영어 선생님께서 영어 노트를 준비해 달라고 하시면 4줄로 된 영어 노트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8쪽에서 선생님이 한글도 알파벳의 일종이라고 얘기했죠? 한글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같은 소리들을 자음이라고 하고,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와 같은 소리들을 모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자음은 consonant, 모음은 vowel 이라고 표현하니 알아두세요. 당연히 한글처럼 알파벳도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어집니다. 선생님이 알파벳은 총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맞아요. 알파벳은 총 26개로 이루어져 있고 대문자와 소문자로 나뉜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알파벳의 자음은 21개로, 모음은 5개로 나뉘어집니다. 자음은 한자로 아들자, 소리음을 써서 자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자음들은 기대는 소리라고 합니다. 발음 기관에 의해 구강, 즉 입의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등의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인데 혼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음은 어미모, 소리음을 쓰는데요. 모음들은 홀로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성대의 진동, 다시 말해 목의 떨림을 받은 소리가 목, 입, 코를 거쳐 나오면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인데요. 모음은 자음과는 반대로 혼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한자의 뜻대로 아들과 어미라는 뜻으로 우리가 엄마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들 자음은 어미에게 기대고 어미 모음은 아들 자음을 도와주면서 단어의 소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럼 여기서 자음과 모음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쉽게 영어를 하려면 무엇을 더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모음입니다. 모음은 한글이나 영어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모음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A, E, I, O, U 이고 이러한 알파벳들은 에, 이, 어. 다시 말해 A는 에, E는 에, I는 이, O는 어, U는 어 소리로 발음됩니다. 이 소리들은 하나, 홀로라는 뜻을 가진 홑, 단과 모음이 만나서 홀로 쓰일 때 나는 소리라는 뜻으로 단모음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모음에는 장모음과 이직모음, 그리고 반모음 등 다양한 소리가 있으니 가장 기본적으로 발음되는 소리인 단모음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단어를 자음과 모음을 사용해 읽어볼까요? 먼저 빨간색 자동차가 있네요. 이 자동차는 C의 소리인 크와 AR의 소리인 R이 만나 car 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크, R, car 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축구공이 있는데요. 공은 B의 소리인 B와 모음 A의 또 다른 소리인 어, 두 개의 소리가 만나서 B, ball 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공부할 수 있는 파닉스는 계속해서 익숙해져야 까먹지 않으니 보이는 영어 단어들을 천천히 읽어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배울 부분은 단어와 문장입니다. 단어는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인데요. cat, 고양이, you, 너, name, 이름, house, 집, have, 가지다, want, 원하다 등 분리하여 혼자서 쓸 수 있는 말이나 또는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 단어인데요. 여러 단어가 모여 누가 무엇 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를 문장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문장의 예문이 있으니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 예문을 보면 I는 나 라는 단어이지만 주어라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가 아닌 는 이라는 뜻이 붙어 나는 이라는 뜻이 되고 가지다 라는 뜻의 have가 붙어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하니까 a pencil, 연필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연필을 이라는 문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연필을 가지고 있어 라는 문장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나는 like, 좋아해, cats, 고양이를 좋아해. 자, 여기서 cat이 아닌 cat라는 복수용어로 적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특정한 고양이 한 마리를 좋아하는 게 아닌 고양이들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단수가 아닌 복수를 적어서 I like cats,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 라는 문장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they, 그들은 are, 이야, students, 학생들. 자, 그들의 직업이나 나이, 이름들을 말할 때 쓰는 비동사를 활용해서 그들은 학생들이야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처럼
단어들은 분리하여 혼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주어나 목적어 같은 자리에 위치하거나 동사, 형용사, 부사 같은 이름의 단어들도 존재하니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면은 1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쪽에서는 올바른 문장의 규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영어의 모든 문장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문장을 적을 때 무조건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문을 볼게요. 여기 It is a dog 라는 문장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소문자로 시작을 하면은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It is a dog 라는 표현을 꼭 첫 번째로 시작하는 I를 대문자로 바꿔서 적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I have a pen 이라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단어를 적을 때는 꼭 한글을 적을 때처럼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문장의 맨 끝에는 마침표, 물음표, 그리고 느낌표 등의 문장구어를 붙여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적고 있는 이 문장들은 항상 다, 야, 에요 라는 표현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 문장의 마지막에는 꼭 여기 문장처럼 마침표를 적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음표는 언제 쓰냐? 우리 친구들 물음표는 언제 쓸까요? 그렇죠. 물음표는 질문을 할 때 물음표를 씁니다. 이 질문을 하는 문장을 저희는 의문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의문문을 사용하게 될 때는 꼭 마지막에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로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놀래거나 감탄하는 문장을 적었을 때 마지막에 마침표, 물음표가 아닌 꼭 느낌표로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처럼 됐네요. 네, 지금까지 Chapter 1, Unit 1에 있는 Alphabet, Words and Sentences를 공부해 봤는데요. 차근차근 우리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해 나간다면은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수완 티처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